Chào các bạn,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우리 서베이 설문 주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와 해외여행에 대한 오픽 주제를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국내 여행도 선택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선택을 하셔서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작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4가지 중에서 국내 여행 2개, 해외여행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국내 여행으로 공부하시더라도 거기서 지명만 바꿔서 해외여행으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문장을 구성해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언제나처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ong bản khảo sát, bạn chỉ ra rằng bạn thích du lịch trong nước. Bạn thích đến nơi du lịch nào? Bạn thích núi hay biển? Hãy miêu tả địa điểm du lịch mà bạn thích đến thăm và cho tôi biết lý do bạn thích đến đó. Tôi rất thích đi du lịch trong nước. Vì thế, tôi thường đi du lịch trong nước 1 tháng 1 lần. Tôi thích cả núi và biển. Thêm nữa, tôi thích đi du lịch ở điểm du lịch văn hóa nổi tiếng. Tôi thích nhất là đi du lịch ở thành phố Kyungju. Vì tôi rất quan tâm đến lịch sử, nên thích đến thành phố Kyungju là thành phố lịch sử. Ở thành phố Kyungju có nhiều di tích lịch sử như các lăng vua, chùa chiền, vân vân. Đặc biệt, mùa hoa anh đào ở thành phố Kyungju rất đẹp. Mọi người thích vừa ngắm hoa, vừa đi dạo phố ở đó. 네, 질문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번 질문은 역시 우리 3콤보 중에서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행 장소를 묘사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도입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 장소 묘사. 자,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국내 여행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여기에 지명을 해외여행 지명을 바꾸시고 비슷한 내용으로 하시면은 그 지명만 바꿔서도 해외여행 장소 묘사로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공부해서 이제 2가지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입 부분부터 볼게요. Tôi rất thích đi du lịch trong nước. 자, 나는 좋아합니다. 뭐를? đi du lịch,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trong nước, 국내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해외여행지를 하실 거면은 여기 trong nước 대신에 nước ngoài 뒤에 나오는 그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외국. Vì thế, tôi thường đi du lịch trong nước 1 tháng 1 lần. 자, 도입에서는 어쨌든 나 여행 좋아한다랑 여행을 얼마나 가는지 빈도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주로 đi du lịch 여행을 가는데 어디 여행 가죠? trong nước 국내 여행을 가는데 1 tháng 1 lần.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순이 바뀌어도 됩니다. 1 lần 1 tháng 해도 같은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구체적인 이제 국내 여행 장소를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ôi thích cả núi và biển. Thêm nữa, tôi thích đi du lịch ở điểm du lịch văn hóa nổi tiếng. 자, 여러 가지가 다 나오고 있네요. 자, 나는 좋아한다. 자, 까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바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이거는 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까, A, 바, 비 하면은 A와 B 둘 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이와 비엔 둘 다를 다 좋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누이 하면은 산. 비엔 하면 바다죠. 그래서 질문에서 산을 좋아하나요? 바다를 좋아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에서도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템느어. 자, 이러한 접속사는 외우면 좋죠. 또한, tôi thích đi du lịch ở điểm du lịch văn hóa nổi tiếng. 뒤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유명한 문화 여행지에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앞에랑 이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 지명이 나와요. Tôi thích nhất là đi du lịch ở thành phố Kyungju.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 우리 니엇 하면은 제일 가장이라고 해서 최상급 표현이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다 라고 하면 되죠. 뭐죠? đi du lịch, 여행 가는 것이다. 어디에? thành phố 경주. 자, 경주 하면은 우리는 경주 하면 그게 도시라는 걸 당연히 알지만 이제 듣는 채점자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앞에다가 thành phố, 도시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경주시에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vì, 자, vì 하면 원인이죠. tôi rất quan tâm đến lịch sử nên. 자, 비는 구문이 나왔네요. A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한다. 자, 내가 quan tâm đến 하면 수거로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었죠.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릭스,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매우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thích
đến thành phố 경주. 자, 뭘 좋아해요? thành phố 경주에 오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지금 또 라가 또 같이 들어가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라는 동격 구조의 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격. 자, 그래서 요 thành phố 릭스가 바로 누구랑 동격이냐? thành phố 경주랑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인 역사 도시인 경주시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베트남어를 보시다 보면 앞으로 이런 동격 구조의 라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더 붙으면서 조금 더 풍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픽 문장 구성하실 때 이 동격 구조의 라도 많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ở thành phố Gyeongju có nhiều di tích lịch sử như các lăng vua, chùa chiền, vân vân. 그렇죠. 자, 경주시에는 자, 뭐가 있냐면 많이 있어요. 자, 릭스 이런 단어는 조금 뭐랄까 역사 관련한 그런 여행지 관련해서 공부를 하실 거면은 어휘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시틱 하면은 유적이에요. 릭스 역사 유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경주시에는 많은 역사 유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뉴 예를 들어주면 좋죠. 자, 뭐가 있을까요? 역사 유적지는 경주시에 자, 깍랑부어. 자, 랑부어하면 왕릉을 랑부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찐. 자, 주어찐 같은 경우는 사당, 사원, 이런 사찰 이런 것들 총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이라든지 뭐 사당이라든지 사찰 이런 거 다 베트남어로 총칭을 해서 주어찐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도 역시 주어찐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단어 그대로 외워주셨다가 뭐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쓰셔도 되고요. 자, 번번 등등 좋습니다. 자, 그 다음 đặc biệt. mùa hoa anh đào ở thành phố Gyeongju rất đẹp. 자, 특히 그래서 조금 더 경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mùa hoa anh đào. 자, hoa anh đào 하면은 벚꽃을 hoa anh đào라고 합니다. 자, 무슨 꽃이다? 벚꽃. hoa anh đào. 자, 무어는 계절이죠. 그래서 벚꽃 시즌. 우리 벚꽃 시즌이라고 하죠. 벚꽃이 많이 만개하는 그런 시즌. 자, 벚꽃 시즌 어디예요? thành phố 경주. 경주시의 벚꽃 시즌은 rất đẹp. 매우 아름답습니다. mọi người thích vừa. 자, 부어가 나오면 뒤에 또 부어가 나온 거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 ngắm hoa vừa đi dạo phố ở đó. 자, mọi người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자,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이 틱 좋아해요. 뭐 하면서? ngắm hoa. 꽃을 구경하면서. 우리 꽃 감상하면서 구경하죠. 와,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보죠. 자, 이럴 때 동사는 ngắm 을 써야 합니다. 자, 꽃 구경을 하면서 đi dạo phố. dạo phố 하면은 거리를 산책하다. 거리를 산책하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에서? 너 그곳에서. 바로 경주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조금 길긴 했지만 우리 경주시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지금 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단어들. 자, 요거를 여러분 해외여행으로 하실 거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경주시 대신에 후에시를 쓰시면 됩니다. 네, 베트남 후에시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국내 여행을 경주시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해외여행도 따로 문장을 장문하면 물론 좋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여기 경주를 갖다가 후에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하는 여행지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iện nay, càng ngày càng có nhiều người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Bạn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lần đầu là bao giờ? Bạn đã đi đâu và với ai? Tôi rất thích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nên hễ có thời gian và tiền bạc là tôi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Tôi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lần đầu là khoảng 5 năm trước. Khi đó, tôi đã đế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ở Việt Nam với các bạn tôi. Ngoài những nơi du lịch nổi tiếng ra,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òn nổi tiếng về món ăn đa dạng và ngon. Chúng tôi đã tham quan nhiều nơi và ăn nhiều món ăn truyền thống Việt Nam như phở, bánh xèo, bún chả. Tôi cùng các bạn đã có thời gian thật vui vẻ và hạnh phúc ở đó. 네, 질문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번 질문은 뭐에 관련한 거였나요? 네, 그렇죠. 처음 갔던 해외여행에 관련한 거였습니다. 자, 이거는 해외여행으로 우리가 스크립트를 배우지만 여기 비슷한 내용으로 국내 여행지를 넣게 되면은 국내 여행도 처음 갔던 국내 여행에 대한 질문을 답변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교차적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도입,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갔던 해외여행 시기, 장소, 함께한 사람, 마무리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같이 문장을 보도록 하죠. Tôi rất thích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nên hễ có thời gian và tiền bạc là tôi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자, 우리 앞에서는 국내 여행하면서 쪽늑이라고 했는데 해외여행 하실 때는 nước ngoài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구문이 나왔어요. 자, 해에다가 이제 박스 같은 거 쳐주시고 그 다음에 라에다가 박스 같은 거 쳐주세요. 자, 그래서 해에 A, 라, B 구문입니다. 자,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A 하기만 하면 B한다 라는 거예요. A 하기만 하면 B한다. 그래서 A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B라는 결과가 반드시 수반됨을 나타내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뭐만 있으면 có thời gian và tiền bạc. 시간이랑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렇죠. 자, 그러기만 하면 tôi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나는 해외여행을 간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았어요. 자, 그 다음 우리 구체적으로 보죠. tôi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lần đầu là khoảng 5năm trước.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여행을 처음 간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나는 여행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과거형을 나타내는 다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거를 과거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바로 런 더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어느 공화 해외여행을 갔던 것은 입니다. 언제일까요? 대략 남쪽 5년 전입니다. 기도, 자, 그때 tôi đã đế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ở Việt Nam với các bạn tôi. 자, 그때 이 친구는 어디를 갔을까요? 호치민시를 갔네요. 호치민시 어디에 있어요? 베트남, 베트남에 있네요. 자, 누구랑 같이? các bạn tôi,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서 어디 갔는지, 누구와 갔는지 한번 이 문장으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Ngoài những nơi du lịch nổi tiếng ra,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òn nổi tiếng về món ăn đa dạng và ngon. 자, 이 문장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구문을 알아야 돼요. 자, 응와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쭉 가서 자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생략도 가능한 성분입니다. 자, 요 응와의 A, 자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요거는 A를 제외하고 혹은 A 이외에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 이외에도 또 뭐뭐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추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응와의 A 자 하면은 A 이외에도 또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A가 뭘까요? những nơi du lịch nổi tiếng, 유명한 여행지들 이외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거 이외에도 뭐는요? thành phố Hồ Chí Minh, 호치민시는 또한 자, 꼰 같은 경우는 여기 응와의 A, 자, 그 다음에 주어, 꼰 해서 붙는 게 구문의 구성 요소예요. 해석은 또한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였죠? A 다시 유명한 여행지들 이외에도 호치민시는 또한 nổi tiếng về. 자, 이런 구문들 알아두시면 너무 좋죠. nổi tiếng về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뭐로 유명하다? món ăn đa dạng và ngon. 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호치민시가 여행 관광지도 많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이런 얘기를 조금 고급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았죠. Chúng tôi đã tham quan nhiều nơi và ăn nhiều món ăn truyền thống Việt Nam như phở, bánh xèo, bún chả, vân vân.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활동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탐관. 자, 여행지가 많으면 뭘 해야 될까요? 관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탐관, 탐이 방문하다, 관은 보다. 그래서 방문해서 보는 게 바로 관광이죠. 자, 우리는 관광을 했어요. nhiều nơi, 많은 곳을 관광을 했고요. 그리고 안, 먹었어요. nhiều món ăn truyền thống Việt Nam. 자, 여기까지 베트남 전통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phở, 쌀국수, bánh xèo. 자, 여러분 bánh xèo 다 아시죠? 그 베트남식 부침개, 네, 분짜도 다 아시죠? 하노이가 고향인 맛있는 분짜, 번번 이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자,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Tôi cùng các bạn đã có thời gian thật vui vẻ và hạnh phúc ở đó. 자, 항상 마무리는 이제 좀 훈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누구와 함께? cùng các bạn. 자, 친구들과 함께. 자, 꿍은 이제 부사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이렇게 수반하는 사람들과 같이 올 수 있어요. 자,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자, 뭐 했어요? 나고 다이잔 시간을 보냈어요.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오픽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고 터이지하는 시간을 가지다. 이제 이런 뜻뿐만 아니라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시간이에요? 덧 후이베 완전 즐겁고 그 다음에 행복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디에서? 그곳에서. 자, 호치민시에서가 되겠죠.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호치민시로 해서 해외여행으로 구성을 했지만 여기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주시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하면은 네,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전통 음식도 먹고 거기에 유명한 관광지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국내 여행지 처음 갔던 국내 여행지에 관련한 설명으로 쓸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여행, 해외여행, 국내 여행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Trước khi đi du lịch, bạn thường chuẩn bị những thứ gì cho chuyến đi của mình? Bạn thường sắp xếp những thứ gì trong hành lý của bạn? Hãy liệt kê những thứ bạn mang theo khi đi du lịch. Theo tôi, việc chuẩn bị du lịch rất quan trọng. Trước khi đi du lịch, tôi thường lập danh sách hành lý trước để xếp đồ. Lập danh sách trước thì tôi có thể tiết kiệm thời gian. Theo danh sách đó, tôi xếp đồ như đồ dùng cá nhân, quần áo, hộ chiếu, vân vân. Vật dụng mang theo quan trọng nhất khi đi du lịch là máy chụp ảnh, vì tôi cố gắng giữ kỷ niệm đẹp trong những bức ảnh. Nếu chuẩn bị mọi thứ tốt thì có thể đảm bảo một chuyến đi du lịch vui vẻ, nên tôi cố gắng chuẩn bị tốt. 네, 질문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3콤보, 3개 콤보 문제 중에서 보통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자, 우리 캠핑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캠핑할 때 준비물 이런 거 질문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행 파트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무엇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물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번 질문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도입과 여행 가기 전에 준비, 마무리 이렇게 구성된 여행 가기 전 준비 대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Theo tôi, việc 준비 du lịch rất quan trọng. 좋아요. 자, 나에게 자, việc, 일은 자, 뭐 하는 것은 준비 du lịch. 자, 여기서는 지금 요 비액이라는 단어가 준비 주릭이라는 동사 절을 갖다가 명사화 시키는 성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여행 준비하는 것 해석하셔도 되고 비액의 뜻 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여행 준비하는 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나한테는 여행 준비하는 일은 rất quan trọng, 매우 중요해요. 자, trước khi đi du lịch, 여행 가기 전에 tôi thường lập danh sách hành lý trước để xếp đồ. 자, 여기 조금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도록 하죠. 자, trước khi 뭐뭐 하기 전에 đi du lịch, 여행을 가기 전에 tôi thường, 나는 주로 lập. 자, lập 하면은 여기 이제 동사로 세우다,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세우다. 그래가지고 뒤에 뭐 lập gia đình,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은 가족을 세우다, 뭐 결혼하다 이런 뜻도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만들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왜냐면 뒤에 세우는 게 danh sách, 명단이거든요. 리스트. 자, 그러니까 만들다라고 의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 만든다라고 할 때 lập danh sách 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무슨 리스트를 만드냐? hành lý. 자, 짐의 리스트를 hành lý 하면은 짐입니다. 짐.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져가는 짐. 짐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자, 언제? 즉 미리 만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셉도. 자, 우리 짐 싼다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베트남어로는 셉도라고 합니다. 이 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배열하다, 배치하다라는 뜻이고 도가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캐리어 이렇게 딱 펼쳐놓고 거기다가 착착착착 이렇게 넣죠. 그런 게 바로 셉도입니다. 자, 그 다음 lập danh sách trước thì tôi có thể tiết kiệm thời gian. 자, 뭘 먼저 하면? 자, 미리 리스트를 만들면, 뭐뭐 하면, 자, 또 나는 có thể 할 수 있습니다. tiết kiệm thời gian,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theo danh sách đó, 그 리스트를 따라서 tôi xếp đồ như đồ dùng cá nhân, quần áo, hộ chiếu, vân vân. 자, 그 리스트를 따라서 저는 짐을 싸요. 자, 짐을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như, 자, 예를 들면 어떤 짐을? 노중, 까년. 여러분 그 개인 용품 있잖아요. 칫솔이라든지 뭐 치약이라든지 샴푸 뭐 이런 거 화장품 여자분들은 뭐 선크림 이런 것들 다 그냥 노중, 까년이라고 하면 됩니다. 개인 용품. 우리 짐 쌀 때 개인 용품 노중, 까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행 갈 때 권, 아우, 옷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여권 가져가야 되겠죠. 번번. 자,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은 그 리스트에 따라서 나는 예를 들면 개인용품, 옷, 그 다음에 여권 등과 같은 그런 짐들을 쌉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 다음 vật dụng mang theo quan trọng nhất
khi đi du lịch là máy chụp ảnh. 자, 버중 하면은 요거 이게 물품입니다. 물품. 자, 용품, 물품 이런 거 다 버중이라고 해요. 자, 망태요 하면은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래서 가지고 가는 물품, 자, 챙겨가는 물건, 관종년. 자,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챙겨가는 물건. 자, 뭐 할 때? 여행을 갈 때. 사실은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자, 여행을 갈 때 제일 중요한 챙겨가는 물건은 입니다.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죠. 자, 뭐가 될까요? máy chụp ảnh. 오호, 그렇죠. 자, máy chụp ảnh 하면은 이제 사진기죠, 사진기. 마이가 기계, 쭉 찍다, ảnh 사진, 사진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 vì tôi cố gắng giữ kỷ niệm đẹp trong những bức ảnh. 자,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네요. 자, 나는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자, giữ kỷ niệm. 자, 이거는 외워두시면 제일 좋아요. 추억을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giữ 가 유지하다란 뜻이고, 요 kỷ niệm 이 이제 한자어 그대로 하면 기념인데, 자, 이거를 추억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저기 Y로 저는 지금 이거 표기를 했는데, 자, 요거를 I로 해도 됩니다. 자, 지금 I랑 Y랑 단모음으로 쓸 때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기념인데 이걸 추억으로 해석을 하게 돼서, 자, 추억을 간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추억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인데 어디 안에 있어요? những bức ảnh, 사진들 안에 있는. 자, 우리 bức 하면은 이건 사진 앞에 붙는 종별사로 해석은 하지 않지만 이게 빠지면 어색합니다. bức ảnh 이렇게 통째로 외워두시면 제일 좋아요. 사진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간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여행 갈 때 챙겨가는 가장 중요한 물품은 바로 사진기가 되겠죠. 자,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Nếu chuẩn bị mọi thứ tốt thì có thể đảm bảo một chuyến đi du lịch vui vẻ nên tôi cố gắng chuẩn bị tốt. 자, 이 문장 좀 어렵긴 한데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네오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T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만약에 뭐 하면 뭐 한다 이런 구문이죠. 자, 준비 모이트 또. 자, 만약에 준비를 하면, 자, 뭐를 모이트 모든 것들을 또 어떻게 잘. 자, 만약에 모든 것들을 잘 준비를 하면은 고대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냐? 남바오. 자, 여러분, 담바오라는 말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거 쓰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쫑긋할 거예요. 이거 많이 쓰는 말이다. 굉장히 베트남어스러운 그런 표현이다. 하고 이제 귀를 쫑긋할 겁니다. 자, 이게 담보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담보 알죠? 부동산 담보 대출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제 베트남어에서 이제 담바오는 우리나라 말에 약간 보장하다, 보증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뭘 보장하냐? 뭐, 주엔디 슐리. 자, 한편의 여행을, 근데 어떤 여행이에요? 후이베, 즐거운 여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cố gắng 준비 또 저는 노력을 하죠. 준비 또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준비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 위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 조금 어려우셔도 이런 뭐 개인용품, 옷, 여권 이런 단어는 꼭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ãy kể cho tôi nghe về một trải nghiệm đáng nhớ mà bạn có được khi đi du lịch. Việc đó xảy ra khi nào? Đã xảy ra chuyện gì? Vì sao trải nghiệm đó trở nên đáng nhớ? Tôi nhớ nhất là tôi bị mất hộ chiếu khi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Khi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lần đầu, tôi thiếu cẩn thận nên bị mất hộ chiếu. Chắc tôi đánh rơi ở nơi nào đó trong sân bay. Sau khi rời khỏi sân bay đến khách sạn, thì tôi mới biết rằng tôi đã đánh mất hộ chiếu. Vì khi đó, tôi rất hoang mang và bối rối nên trở nên đáng nhớ. Cuối cùng, tôi đành phải xin cấp lại hộ chiếu ở lãnh sự quán nước ngoài đó. Từ sau đó, tôi cố gắng cẩn thận và luôn kiểm tra hộ chiếu. 네, 질문 잘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쓰리 콤보 중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 3번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억에 남는 그거 관련한 경험이죠. 자, 그래서 이번엔 여행이 주제니까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답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행 경험이 어떤 여행이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경험을 서술해 주시고 나의 느낌 이렇게 구성을 해주세요. 자,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하죠.
tôi nhớ nhất là tôi bị mất hộ chiếu khi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아, 자, 이러면 기억에 많이 남겠죠. 자, 내가 가장 기억을 하는 것은 이다. 자, 뭐예요? tôi bị mất hộ chiếu. 내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해외여행을 할 때 여권을 잃어버린 것이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내가 가장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겠죠. 자, 구체적인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khi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lần đầu. 자, 언제? 뭐뭐 했을 때. 자, 언제? 첫 번째로 해외를 여행을 했을 때. tôi thiếu cẩn thận. 자, 이런 단어 외워두시면 좋긴 좋아요. 네, 그리고 부주의하다 이런 말 있죠? 베트남어로 thiếu cẩn thận 이라고 합니다. thiếu 가 부족하다라는 뜻이고, 부족하다라는 뜻이고, cẩn thận 여기 이제 조심스럽다, 조심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주의하다라는 말을 베트남 사람들은 thiếu cẩn thận 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나는 부주의해서 그래서 bị mất hộ chiếu. 자, 뭘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린 거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인 거에다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동형 be를 썼습니다. 자, 짝. 자, 아마도 자, 추측을 하고 있네요. tôi đánh rơi ở nơi nào đó trong sân bay. 그렇구나. 자, đánh rơi 하면은 그 떨어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đánh rơi 가 무슨 뜻이냐? 떨어뜨리다. 이 저희만 하면은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눈이 온다 이렇게 할 때 tuyết rơi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đánh rơi 가 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 내가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 거예요. 자, 나는 떨어뜨렸다. 언어인 나오도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그 어느 곳인가에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 이런 거 얘기할 때 언어인 나오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어디 안에? 썬바이. 공항 안에서 어떡하냐. 네, 공항 안에서 어딘가에서 나는 떨어뜨린 것 같다. 자, sau khi rời khỏi sân bay. 자, 모한 후에. 자, rời khỏi 하면은 그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있다 그 장소를 벗어나서 떠나게 되는 거를 rời khỏi 라고 합니다. 자, 모한 후에, 자, 공항을 떠난 후에, 자, 어디 도착했어요? đến khách sạn, 호텔을 도착했을 때, 자, t는 여기서 때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공항을 떠난 후에 호텔에 도착했을 때 tôi mới biết rằng, 자, 그제서야 biết rằng 알게 되었어요. 자, 장은 이 알다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마치 영어의 관계 대명사처럼 연결사 같은 걸로 사용이 된 거예요. 해석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것도 생략도 해도 되긴 합니다. 자, 나는 알게 되었어요. 뭐를? tôi đã đánh mất hộ chiếu. 내가 đánh mất. 자,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았어요. 자, bị mất 하면은 뭔가 이렇게 수동적인 느낌, 내가 당한 느낌이 좀 강하고요. 자, 내가 뭔가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럴 때는 đánh mất 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vì khi đó tôi rất hoang mang và bối rối nên trở nên đáng nhớ. 그래서 이 경험이 왜 그렇게 기억에 남았는지 이 문장이 서술을 하고 있네요. 자, 그때 자, tôi rất hoang mang. 자, 여러분 이거 한국말 비슷하죠? 우리 황망하다 들어보셨어요? 황망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걱정스럽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 황망하다. 베트남어로는 황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이조이. 자, 보이조이 하면 아주 초조하다. 여러분 그 여권을 만약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바로 베트남어로 황망바 보이조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뭐뭐가 되었습니다. 당녀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녀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제일 좋아요. 기억에 남는 경험할 때 이래서 기억에 남게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저는 당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꼬이꽁. 자, 마침내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약간 꼬이꽁이 나오면은 뭔가 결과적인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마침내 tôi đành phải xin cấp lại hộ chiếu ở lãnh sự quán nước ngoài. 아이고 이렇게 됐구나. 자, đành phải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phải 플러스 동사는 다 초급에서 공부하셔서 아시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인데 앞에 이제 다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는 거. 이게 바로 다잉 파이 플러스 동사입니다. 자, 신급라이. 자, 급라이 하면은 재발급이고요. 씨는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재발급을 신청했어야만 했어요. 여권 재발급을 어디에서? 랑스관, 영사관. 발음 비슷하죠? 랑스관. nước ngoài 도 그 외국의 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기억에 남게 되겠네요. 그죠? từ sau 그 이후부터 tôi cố gắng cẩn thận. 그렇죠. 자, 이걸 해야 되겠죠. cẩn thận 하면은 조심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luôn kiểm tra hộ chiếu. 그래서 항상 자, kiểm tra 검사합니다. 점검합니다. hộ chiếu 여권을. 여권 있는지 없는지 내 주머니 속에 잘 있나? 이렇게 검사하는 게 kiểm tra hộ chiếu.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까지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좀 부정적인 거 말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뭐 어디 갔는데 너무 환경이 좋고 그 풍경이 좋아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셔도 되는데 조금 극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이 본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여행, 해외여행 파트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저는 다음 주제를 뵐게요.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nhé.